이제 원주 최초로 3선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예. 한편으로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 이 소감과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또 완성해가는 역할을 시민들께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4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거기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제 어엿한 야당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고 계신데요. 좀 시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전국적인 국민들의 그 뜻을 실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연속해서 3선이 없었던 것을 깨고 연속해서 3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해왔던 것을 꾸준히 이어나가서 좀 더 크게 완성을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중진으로서 역할을 저희 야당 안에서도 하고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도 이제 하게 될 순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당에서도 이런저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통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중요한 또 변화를 이끄는 역할과 원주에서도 또 큰 발전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도 그렇고 원주 시민들도 같이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임위 활동을 좀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4년 동안에 꼭 이뤄야 될 과제를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상임위가 뭐냐. 또 하나는 원주 발전에서 정말 필요한 상임위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상임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이제 원주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월등하지만 이 정치적 경제적 위상은 좀 그에 못지 않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원주의 정치 경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평가가 아마 맞는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주 출신으로서 중앙 무대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없었던 점이, 그건 뭐 오랫동안 그렇게 된 상태로 원주 정치권이 왔다는 점에서 시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주가 전국적인 그 기준에서 볼 때 압도적인 산업이 없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위치에서도 그 주목을 받거나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원주 출신 정치인이 중앙 무대에서도 분명히 역할을 해서 좀 원주 출신, 원주 사람들이 뽑은 정치인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대표가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원주가 전국에서 또한 글로벌한 상태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거나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산업을 분명히 키워야 된다. 원주만의 산업을, 원주만의 글로벌 산업을 분명히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특수교육원 유치 같은 이슈나 이제 국비 확보 같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그 상대당인 이제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과 이제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들이 좀 보기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좋은 평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여야 상황이 예전에도 물론 뭐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첨예한 갈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좀 시너지나 상생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원주 이슈, 원주를 위한 지역 이슈에서는 아마 여야가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원주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양당의 가치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같이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당의 가치가 충돌하는 원주에서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은 여야 간 원주 문제에 관해서는 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꾸준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8년, 그러니까 두 번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이번 또 선거를 치르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들만은 꼭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과제 한 3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해결 방안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주에 확실한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원주의 확실한 산업, 그러니까 글로벌한 수준에서 확실한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건데요. 그걸서 지금 원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과 부품 산업을 좀 고도화해야 되겠다.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목표인데, 이것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이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교육특구라는 것을 제 공약을 냈었는데요. 그것은 그 교육과 첨단산업을 연결을 해서 교육이 연결될 수 있는 교육 전형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장학제도 같이 만드는 그것을 저희 구상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원주의 산업들이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확실한 첨단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원주가 앞으로 20년, 30년 또는 100년 계속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창업타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키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주를 떠나지 않고 원주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창업센터, 창업특구, 창업지역, 이것을 확실히 흥업에 있는 세계대학과 원주 역세권을 묶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제 목표고, 또 하나 목표를 삼는다고 하면 교통망을 좀 완성하는 건데요. 관선 IC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비롯해서 원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망에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완성해 가는 것이 원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기본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시작인데 22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4년 뒤에 좀 어떤 국회의원으로, 아니면 어떤 그 송기헌으로 좀 이제 기억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삼선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삼선 국회의원이 이렇게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좀 국회의원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주의 정치를 그래도 전국적인 단위에서 만들었던 그런 국회의원이다. 또 원주 발전을 또 한 단계 높였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예전에 저 교과서에서 나왔던 큰바위 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꾸준히 같이 시민과 함께 살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부각되지 않았지만 결국 큰바위 얼굴처럼 그 지역에 굳게 남아있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상징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처럼 원주의 큰바위 얼굴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대도 많고, 이제 바라는 것들도 시민들이 많으신데 잘 좀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